이번에는 기관지 천식입니다, 여러분. 자, 천식은 호흡기 질환 중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천식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천식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알레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식 환자들은 뭔가 안 맞는 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뭐가 막 안 맞으면서 막 두드러기가 호흡기 쪽에, 기관지 쪽에 나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 호흡이 힘들 거예요. 호흡이 힘들고,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안에서 전체적으로 막 가래 끓는 소리처럼 그릉그릉 소리가 날 건데, 숨을 내쉴 때, 들여 마실 때 말고 내쉴 때 호기시에 색색거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호기시에 천명음이라는 게 색색거리는 소리, 그런 게 나는 게 천식의 증상이고, 주로 이 증상은 밤에 심해요? 낮에 활동할 때 심해요? 밤에 심하다. 그래서 천식은 밤에 특히 심하다라는 거 아시고, 그럼 천식 같은 경우는 내한테 안 맞는 뭔가가 들어왔을 때요, 기관지가 막 거기서 막 두드러기가 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비물이 막 부글부글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막 근육이 막 수축을 하거든. 그래서 천식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관지가 좁아져 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기관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물로는 천식 환자 약물 치료하면은 기관지를 넓혀야 돼. 그 넓히는 약이 뭐예요? 아미노필린이라는 약이죠.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이라는 거 있죠.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 기관지 확장제에서 흡입하는 것도 있었지 않나? 흡입하는 거 양리에서 벤토린이라는, 살부타몰이라는 거 있죠. 벤토린, 이거는 흡입제. 어쨌든 이것도 기관지 확장제였어요. 그리고 천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로 이게 심하면서 본인이 멘탈이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 굉장히 놀라고 공포스러울 거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러면서요. 그럼 그런 경우는 환자가 흥분하거나 예민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런 상태면요, 천식은 더 심해. 그래서 천식은 막 친구들끼리 막 싸움이 났을 때 뭐 치고받고가 아니라도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그랬으면요, 천식 증상이 또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천식은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된다? 진정시켜야 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진정제 같은 거를, 페노바비탈이라는 이런 진정제 있죠. 그런 거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기관지 천식 치료제 하면은 아미노필린 확장제, 그리고 진정제 이런 거, 페노바비탈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식이 응급으로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으로 생기는 상태를요, 천식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천식발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에피네프린 쓴다는 거. 그래서 천식발작 에피네프린. 그리고 또 에피네프린은 뭐예요?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맞나요? 아나필락시스 때 응급약 에피네프린, 천식 발작일 때 응급약 에피네프린 하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럼 천식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천식은 여러분 완벽하게 낫는 건 없어. 그래서 천식이 여간하면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럼 천식은 왜 생긴 거다? 내한테 맞지 않는 뭔가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먼지가 될 수도 있고, 진드기가 될 수도 있고,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는 갑자기 추운 곳에 탁, 따뜻한 데 있다 추위에 팍 나갔다든지 이렇게 기온 차가 날 때 있죠. 그럴 때 천식이 생기니까 나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돼. 그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알레르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돼. 그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겐을 제거한다 이 말은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회피요법이라고 했잖아요. 피하라.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다가가서 적응하게, 노출시켜서 적응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회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때 이 환자는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숨 쉬는 게 힘들어서요. 산소를 줄 수도 있겠지. 산소 공급도 하겠죠. 그 다음에 가래나 분비물이 그렁그렁 엄청 많다 그랬죠. 그래서 분비물을 빼기 위한 방법 중에서 일정한 자세를 취해서 분비물이 중력에 의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뭐였죠? 체위배액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또는 두드리거나 진동을 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물리요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객담을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래가 잘 나오려면 습도를 어때야 돼요? 좀 많이 줘야 되겠지. 그래서 50에서 60% 이런 식으로 습도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담배 안 좋지 않을까? 알레르기를 느낄 때 금연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천식은요 굉장히 피곤하고 흥분하고 이래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로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정신적인 피로도 금지하고, 그리고 천식은 호흡기 질환이잖아.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 걸려도 천식으로 갈 수가 있어. 같은 관련 계통이니까. 그래서 호흡기에 감염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고, 이런 게 천식의 방법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흉강 쪽에 고름이 찬 거를 농흉이라고 합니다. 흉강에 고름이 찼다. 농흉이에요. 그럼 이때 농흉 환자는 여러분 당연히 가슴 폐 쪽에 고름이 찼는데 그 고름이 어떻게 있는 쪽으로 누워줘야 건강한 폐 쪽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흉강 쪽으로. 그래서 농흉 환자 체위는 감염이 된 부위 쪽으로 눕는다. 즉 쉽게 말해서 건강한 쪽이 어디로 와야 된다? 위로 와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기관지가 좁아져도 문제지만요, 탄력 없이 늘어나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탄력 없이 그냥 늘어나 있는 거를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관지 확장증은 증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참고로 엄청나게 심한 막 토할 듯한 기침, 그런 심한 역행성 기침을 할 거다. 그리고 이때 가래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래가 3층형 객담이다. 그 말은 어느 쪽은 좀 그냥 누런 가래, 어느 쪽은 좀 누런 가래랑 섞여 있고 하나는 침가래, 이런 식으로 3층,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3층형 객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고상지두라는 거는요, 손가락의 모양이, 끝의 모양이 곰봉처럼 동글동글하게 곰봉 모양으로 뭉뚱해 있는 거, 그런 현상이 고상지두입니다. 이게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입니다. 그럼 기관지 확장증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관지 확장증이 있냐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 하는 검사가 뭘까요? 기관지 내시경 아닐까요? 기관지경 검사를 실시해 보겠죠. 그럼 기관지경 검사 실시 직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거. 호흡곤란을 관찰한다. 기관지경 검사 직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호흡곤란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검사 직후에도 구개 반사, 구역질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어떡한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식을 안 하고 뭐 줘버리면요, 기도로 넘어가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경 검사 직후에는 아직까지는 금식하고, 그리고 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은 고상지두라는 증상이 조금 전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상지두는 아까 말했다시피 손가락 끝이 곰봉 모양으로 바뀌는 건데, 주로 고상지두가 나타나는 상황은 자, 어떤 거냐면요, 폐기종. 자, 폐기종은 여러분 용어만 그냥 간단하게 알면요, 폐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폐포. 폐의 포도송이 동글동글한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탄력 있게 쫀득쫀득하게 크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해블레 커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제대로 못해. 결론,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됐다 하는 게 뭐다? 폐기종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럴 때 산소가 부족해서 고상지도 보여요. 그 다음에 폐암, 그리고 폐농양, 폐고름 찬 거 이럴 때 고상지도 보여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관지 확장증 이럴 때 보인다 그랬죠. 그럼 이때 고상지두는 손가락이 곰봉 모양으로 바뀌는 이 원인이 뭐냐면요. 산소가 오랜 시간 동안에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상지두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래서 폐암, 폐기종, 폐농양, 폐하고 관련되는 것 3개, and 기관지 확장증 이럴 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별개로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마사지 하면 안 되는 경우 어떤 거 있었냐면, 경련 있을 때 외상 방지를 위해서 마사지 하거나 문지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경련할 때 안 돼. 그 다음에 동상 입은 부위는 마사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었어. 경련 입은 부위, 동상 부위. 그리고 또 염자 삐었을 때도 마사지 안 하고 안정, 고정, 휴식 이런 것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혈전, 피떡 쪘을 때 마사지 안 한다 그랬죠. 한번 별개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식 수준의 분류입니다. 의식 수준의 분류입니다. 자, 의식 수준의 분류는 명료부터 혼수 상태까지가 있는데 가장 또렷할 때는 뭐예요? 명료. 그 다음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혼수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때 의식 상태는 어떤 단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막 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눈도장으로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료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야? 얘는 정신이 또렷한 거죠. 또렷한 거. 그래서 자신을 인지하고 깨어있댔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또렷한 거. 본인 성함 어떻게 되세요? 이름도 조금 말하고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보호자 이름도 말하고 여기 어딘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게 명료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린 상태. 졸린 상태. 여러분 수업 듣다가 밥 먹고 나서 졸리는 상태, 수업 듣는 상태 있죠? 그런 상태. 기면이라고 하죠. 그럼 이럴 때는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탁 치면 어때요? 눈을 떴지만 그냥 두면 또 어때? 스르르 잠이 드는 거. 이런 상태는 기면. 그 다음에 더 상태가 악화되면요. 3번째 창란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자, 창란은 다른 말로 혼돈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반응이 느리고 뭔가 판단하는데 약간 장애가 생겨. 그래서 요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가벼운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뭐 물었는데 여기 어딘가 집인가 뭐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 첫째인가 둘째인가 이름이 막 헷갈려 한다든지 이런 거. 가벼운 의식장애 나타나는 거는 창란,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나빠지면요. 어떤 상태냐면요. 코를 드르릉 골아. 그래서 혼미라는 이 상태는요.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코를 고면서 자는 것처럼 코골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키워드가 강한 자극을 주거나 통증을 주면 깨어나요. 강한 자극이나 통증에 깨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혼미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거의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극, 통증 이럴 때만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반혼수라는 거 있죠. 혼수 상태까지는 아니고 약간 반쯤 혼수라는 거죠. 그럼 이때 반혼수는 어떤 게 키워드냐면요. 아픈 자극을 줬을 때 깨어난 게 아니고요. 아픈 자극을 줬을 때 반사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혼미는 아픈 자극을 주면 깨어났어. 그런데 반혼수는 아픈 자극에 반사적으로만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 상태는 반혼수. 더 나빠지면 코마, 혼수 상태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 혼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3번 창란, 혼돈 또는 4번 혼미, 그
그 다음 5번 반혼수 정도 구별하실 것. 특히 3번, 4번 구별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개강 뇌압 상승의 증상입니다. 자, 여러분, 뇌압이 올라갔어. 머리 압이 올라갔다고요. 그럼 머리의 압이 올라가면 우리가 성인에게서는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뇌압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프겠지. 두통. 그 다음에 또 구토. 이때 구토는 막 뿜어내는 구토 있죠. 그 다음에 유두 부종으로 시야가 점점 어떻게 된다? 흐릿하고 침침하고 시야가 좁아드는 거. 이런 현상이 두개강 뇌압의 3대 증상입니다. 뇌압 상승의 3대 증상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이때 두통 있어요. 이때 구토 나타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아동간호할 때 애기들한테는 영아들에게서 뇌압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었어? 애기들한테는 머리둘레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지. 머리둘레 증가했죠. 그 다음에 두피 정맥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장됐어. 막 핏대가 올라가니까 확장됐어. 그 다음에 중요한 천문이 어떻게 됐어요? 불룩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두개골 봉합선이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지. 분리. 이런 게 영아에게 일어나는 뇌압의 증상이었고, 성인들한테는 두통, 구토, 유두 부종으로 시야가 좁아든다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뇌압이 올라가면 영아든 뭐 성인이든 뇌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간호합니까? 중요하죠. 뇌압 상승의 간호입니다. 자, 머리 압을 내려야 되겠지?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머리 쪽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상승시켜. 이때 15도에서 30도라고 해도 되고 또는 30도 상승시킨다. 그래도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뇌압이 올라갈 때는 절대 안정이라 그랬어요. 그죠? 절대 안정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때 머리가 아프고 뇌압이 오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하지만 혈압은 어땠어요? 혈압은 올라가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가니까 심장을 다운 시켜야 되니까 맥박은 어떻게 돼? 맥박은 감소될 겁니다. 진정시켜야 되니까 진정해야 되니까. 그럼 맥박이 줄어들면 호흡도 어때? 항상 같이 가지. 호흡도 떨어진다고. 이게 뇌압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바이탈 사인의 증상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호흡수가 저하된댔잖아. 그럼 호흡수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겠죠. 체하가 12번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호흡을 어떻게 한다? 과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호흡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때 절대 안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럼 그 말은 머리를 도리도리 자꾸 움직이는 거 안 좋겠죠. 그리고 뇌압이 올라갔으니까 의식 체크해야 되겠죠. 의식 확인해야 되겠죠. 물어보고. 그래서 명료한 건지 또는 혼수 상태인지까지 체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보는 의식 확인 방법에 뭐가 있어요? 동공의 크기. 그죠? 빛을 비추어 봤을 때 동공이 쪼그라드는지 그런 반사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면 여러분 이때 변비가 있으면 으윽 하고 힘주다가 뇌압이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변비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바이탈 사인 자주 체크해야 되겠죠. 왜? 혈압 올라가고 맥박 호흡은 감소되니까. 그리고 이때 약을 좀 써볼까요? 뇌압을 좀 인위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약이, 뇌압을 하강시키는 약이 만니톨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투여하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상체를 올린다, 절대 안정한다, 그죠? 변비 예방한다, 그죠? 변비 예방한다.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상체 상승, 절대 안정 이런 거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신경계 질환 중에서요. 파킨슨병하고 뇌졸중 한번 볼게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신경 전달 물질 뭐가 부족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게 파킨슨병입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떨림이죠. 떨리는 거. 그럼 떨림을요, 진전이라고도 하고요, 떨림이라고 해도 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떨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떨려. 그래서
안정시에 떨림이 나타나는 게 파킨슨병의 특이한 증상입니다. 그럼 이때 환자를 그냥 놔두면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거든요. 이때 어르신 이거 좀 잡아주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했어. 단추 좀 잠궈주세요 하면 단추 잠그려고 됐죠. 그럼 딱 단추 잠그려고 하면 그 손이 어떻게 된다? 안 떨어. 그래서 이때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수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움직이게 만들면 어떻다? 그 진전, 떨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떨어. 그런데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안 떨어. 특이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리고 떨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글씨는 어떨까? 막 지렁이 기어가지 조금맣게 기어가지 조금 새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글씨가 작게 벌레가 지나가는 것은 작게 글씨가 써지는 거를 소서증이라 그래요. 글씨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서증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몸이 어떻다? 느려져요. 몸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몸이 느려지고 얼굴은요 근육이 조금씩 점점 굳어지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그래서 꼭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렇게 좀 썩난 것처럼 화난 것처럼 이렇게 좀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림의 증상이 손가락에서 손목 쪽까지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식사할 때는 무조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스스로 하는 거를 격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사할 때는 스스로 먹는 연습을 격려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때 발의 높이는 어떨까요? 걸을 때. 보폭은 짧게 걸을 거고 발의 높이도 낮을 거고 그러니까 또 넘어지기도 쉽겠죠. 그죠? 다치기도 쉽겠죠. 그게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거는 여러분 뇌졸중은 자 이때 뇌졸중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뇌졸중 같은 경우는 겨울이나 이런 데 주로 잘 생기는데 머리가 막 아프면 뇌압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막 아프면서 또는 토하기도 하고 또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에서 갑자기 뭔가 아주 가벼운 걸 하나 들었는데 그게 내 손에서 탁 떨어지는 거야. 손에서 미끄러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볼펜 한 자루를 들었을 뿐인데 볼펜이 갑자기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한 거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머리가 아프다면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병원에 가는 게 먼저예요. 그럼 이때 뇌졸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음식을 삼킬 때 폐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발생했을 때 하루에서 3일 정도는 금식을 하는 게 좋아요. 금식을 해. 그리고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관찰합니다. 전구 증상이라는 건 뇌졸중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증상을 평소에 잘 알고 있으라고. 머리가 좀 갑자기 아프면서 말이 어눌하면서 뭐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그런 증상을 알아서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뇌졸중은 피떡 때문에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뇌졸중에는 여러분 피떡이 혈관을 막았어. 피떡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았어. 그래서 픽 쓰러진 걸 뭐라 그래? 뇌경색이라고 하죠. 또는 뇌졸중에는 혈관으로 피가 막 압이 세다가 그 혈관을 뻥 하고 터뜨려 버릴 수 있어. 그건 뭐예요? 뇌출혈.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혈전, 피떡 녹이는 거라든지 항응고제, 피떡 같은 뇌경색 같은 거, 피떡 같은 것 때문에 생길 수 있으니까 혈전 녹이는 거, 항응고제 이런 거를 투여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뇌졸중일 때는 절대 안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자세를 이렇게 바꾸고 앙와이 보기 측이 막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눕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X 절대 안정입니다. 되셨을까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백내장입니다. 여러분, 백내장입니다. 자, 백내장은 어떤 거죠? 눈에서 중요한 질환이 되겠죠. 눈 수술하면 백내장 수술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포괄숙가제라는 게 적용되는 수술이죠. 백내장 수술. 그럼 백내장은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다? 수정체가 혼탁되어진 거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눈에서는 눈 수술 간호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눈 수술하고 나서는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안대 착용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눈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눈 하면은 무조건 안압이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 직후는 절대 안정이에요. 직후에만 절대 안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일주일 동안 절대 안정한다 이래 말하면 틀렸어요. 직후에만 절대 안정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하죠. 수술한 쪽 눈이 밑으로 가면 안 되겠죠.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거나 아니면 압박을 아예 안 받을 수 있는 앙와이로 눕거나, 그리고 절대 안정이라고 했으니까 갑작스럽게 머리를 휙휙 돌리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안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뭐를 하지 마라고 했냐면 중요하죠.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 어떤 거 하지 마라? 기침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코 풀기 이런 거 눈 앞 올라가. 배변할 때 힘주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무거운 물건 든다고 으윽 하고 드는 거 눈 앞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이상은요 눈을 비비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눈에 힘 빡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물건 들 때 아까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물건 들 때 그래서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라. 안 그러면 여러분 허리를 구부리면 으윽 하고 들다가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통목욕을 금하라. 그리고 발쌀밥법 이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코 막고 입 다물고 숨 들여 마셔봐. 해봐. 그럼 완전히 압이 팍 차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발쌀밥법이야.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발쌀밥법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게 백내장 수술 간호입니다. 또는 눈 수술 간호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안과에서 질환하면은요, 이번에는 녹내장도 있어요. 녹내장. 그럼 녹내장인 경우는 어떤 겁니까? 하면은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게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녹내장 하면은 안압이 올라간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안압이란 건 눈에 압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아셔야 돼. 녹내장의 증상은 머리가 아파. 그래서 눈에 압이 팍 올라가니까 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알이 뻐개지는 것 같아요. 안구통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특징이요. 무지개 잔상이라는 게 눈앞에 무지개 파편들이 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눈앞에 무지개가 보인다 하면은 빨리 병원을 내원하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녹내장 의심스러우니까. 그리고 시력은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요, 시야도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점 하나만 보이다가 그 상태보다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 연극이 끝나고 검은 장막이 탁 내려오는 것처럼 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가 녹내장입니다.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럼 이런 녹내장은 왜 압이 올라갔냐면요, 눈에는 이렇게 눈에 있는 액체 분비물이 흘러나가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뭔가 좁아져 가지고 눈에서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 그 액체가 방수라는 액체가 있는데 그 물이 안 나가서 안에 고여 가지고 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물이 빠져나가게 해줘야, 흘러나가게 해줘야 눈에 압이 안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때 눈에 압이 안 올라가게 물을 빼주려면 동공을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이 좁아져서 생긴 거니까 동공을 쪼그라지게 만들어주면 그 사이 골목길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서 물이 바깥으로 빠지기가 좋겠죠. 그래서 녹내장일 때는 동공을 어떻게 한다? 쪼그라지게 하는 약을 투여할 거야. 그럼 동공을 쪼그라지게 하는 약을 뭐라고 한다? 수축시킨다. 그래서 축동제라고 합니다. 축동제는 동공을 수축시키는 약이다. 축동제.
참고로 동공을 넓히는 약은 그럼 뭐라고 할까? 산동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축동제는 동공을 쪼그라지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를 축동제라고 합니다. 자, 닦아먹더라도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갔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녹내장은 머리가 아프면서 무지개 잔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녹내장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는 귀 수술 환자 간호입니다. 자, 귀를 수술했어요. 귀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에 보시면 침상 안정을 할게요. 얼마 정도? 24에서 48시간 안정할게요.